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자,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유한기 씨 사망 소식에 말을 아끼고 있다가 검찰이 몸통 두고 이 주변만 수사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특검이라도 도입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기류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검 도입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의견을 밝히긴 했는데요. 당내 기류는 조금 미묘하지 않습니까? 정리가 돼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특검의 필요성, 그러니까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더 이상 이제 수사를 검찰에게만 맡기면 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특검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특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이 네. 국민의힘이 이미 특검 법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특검법은 원래 여야가 합의하에서 내놔야 되는데 네. 먼저 이렇게 내놓고 사실은 그 수사의 범위도 부산저축은행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중수과장으로 그렇죠. 그 당시에 와- 주인 검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루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키자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법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법안의 이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딱 이 특검법안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법안 이름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범위 이름부터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수사 범위 관련해서 계속해서 쟁점이 된 부분은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당시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민주당 같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는 이거 정치 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수석 대변인이 이양수 수석 대변인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바로 11월 초에요. 11월 중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 성명으로 모든 거 다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네.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문건이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법사위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요. 11월 30날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를 할 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다 넓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열린 마음으로 할 테니까 회의를 해보자.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회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나니까 검찰에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반성을 하게 됐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 그래서 진작에 특검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월 초부터 이 부분 다 열려서 부산저축은행이든 뭐든 사실 그건 시효가 지금 다 시효가 지나서 사실상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몰라도 다 넣자고 했거든요. 넣자고 했는데 왜 그때는 안 하다가 그땐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모두 다 검찰 수사를 하는 만큼 해보고 이렇게 기다리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검 상설 특검 논의를 해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의석수 많잖아요.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에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걸 논의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국민들 앞에 진정성을 보이고 안 되면 상설 특검이라도 해서 빨리
빨리 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여야지 계속 핑계만 대고 이게 사실은 진정한 마음은 특검을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알았냐라는 것처럼 여기에서 패러디가 네티즌들이 특검하자고 해서 진짜 특검하자고 하는 줄 아냐 이게 진심 아닐까 이런 패러디까지 난무하는 형편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우리 선대위에서 또 중력을 맡고 계신 이두아 변호사께서 또 이렇게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관욱 교수님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에 패러디 얘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평론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지금 13번의 특검이 있었거든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나서 특검부터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것이 미흡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특검을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는 그 검찰의 수사를 본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이 미진해 보이고 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겹쳐서 발생을 했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상설 특검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상설 특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특검 법안을 내놨어요. 지금 이미 다 여야가 합의가 돼 있는 상설특검을 한다 그러면 빨리 모든 것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건 빠르게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왜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다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법사위에 의사봉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의지가 정말 있다면 지금 특검법을 갖고 법사위 회의에 상정을 해달라니까 회의에 상정도 안 해주니까 이게 네. 상설 특검을 하든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든 그거를 상정을 법사위원장이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의논을 못 하잖아요. 네, 두 분 사이에 뭐 종이 갖다 대면은 이 불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너무 민주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뜨거운 말씀입니다. 이 논의를 이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인 겁니다. 특검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나오고 나서야 또다시 정치권에서 특검 얘기 다시 얘기 나오고 수면 아래로 있다가 다시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쌍특검 하자 얘기가 벌써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5%가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쌍특검 다시 말하면 대장동 그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대장동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발 사주 사건 이걸 두 개를 다 함께 하자는 그런데 그 쌍특검 중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언제부턴가 민주당 쪽에서도 말이 쑥 들어갔어요. 따라서 이게 말이 어찌됐건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간에 여기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사실 파악을 좀 정확히 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그 2011년 건 그러니까 10년 전에 것도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대상에 넣는데 동의한다고 본인의 입으로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좀 더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특히나 검찰 수사를 우리가 다 지켜봤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은 수사를 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라는 게 결국은 이낙연 후보의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진술이 나오면은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빨리 정치권에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태도였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 특검밖에 길이 없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제 수사 범위를 놓고 할 텐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민주당이 후보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특검이 시작되면 적어도 2월 15일 날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는 뭔가 결과가 나오거나 조사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 대장동 뭐 윤석열 이름도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손해 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빨리 좀 여야 협상을 시작하고 단초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다라고 봐요.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수사팀이 하기 싫어했다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평가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정치평론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든든한 이제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특검 관련 부분입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치 공세, 중요 변수 아닌 늘 있는 공방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특검을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 보통 한 118일 정도가 그러니까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3월 9일 대선일 오늘- 전까지는 사실 네.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계속 강조했던 거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야당이 여당에게 후보에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리고 했다. 뭐 이것이 지금 유시민 작가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검을 이 후보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사실 특검의 효과가 정책 파장력이 굉장히 현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유시민 작가의 어떤 분석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빨리 특검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정치 공세적 차원에서 네. 벗어나서 진실 규명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을 따로 확보를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뭐 압수수색, 뭐 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굉장히 늦었다 이런 언론들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한기 씨의 사망에 따라서 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검찰 수사는 여기서 이 유한기 씨에 대한 조사 그리고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중간에서 아마 끊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사망한 분이 나온 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죠. 유족들한테도 애도의 뜻을 표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저희도 이렇게 법조인들끼리 모여서 의아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로 영장 청구가 들어가고요.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분이 사실은 길목 역할이지 주범이 아니에요. 주범은 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범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영장 청구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들어간 그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낮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됐으면.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이 직권 남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뭐 전혀 그 길목에 있는 사람이고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녹취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 녹취록이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 압박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직권으로. 황무성 전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길목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뭐 검찰이 수사 의지가 강력하면 진술, 녹취록 뭐 이런 정황 이런 게 있으니까 수사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직권남용은 지금 여기에 혐의의 구속영장에 적시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냥 2억 뇌물건만 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왜 이 이제 직권남용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 삼지 않느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실은 황모 전 사장을 영입하는데 소개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 사기 혐의로 사실은 유죄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유죄를 받게 되거나 기소가 되면은 사실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드러났는데도 사실상 이제 사퇴를 안 하니까 본인이 가서 소개한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정확한 증거 없이 거기에서 그냥 이름만 나왔다는 즉 황모 전 사장이 거론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위에선에서의 압박으로 뭐 직권 남용을 했다라고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녹취록 전체에 보면 그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재판을 받는지 수사를 받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혀 녹취록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와 관련돼서 사퇴를 종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구조상 이게 이제 범죄 구조상
직권 남용이라는 거는 이 임명권자가 아닌 사람이 주범이 될 수가 없어요. 주범은 임명권자와 관련된 사람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되고 주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찰이 부분은 제가 조금 구속영장에 참 접수를 안 하는 제 거예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네, 우선 듣고 구속영장이 가시죠.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직권 남용 부분은 고발이 돼 있으니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이게 유한기 씨는 2억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제가 볼 때 검찰에서는 뭐 한쪽에 남 변호사나 정량회에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을 텐데 핵심은 유한기 씨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선정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선정위원장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른바 화천 대유를 왜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이 가장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업무상 배임 부분을 이 유한기 씨의 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 사장을 아시는 대로 그거잖아요. 사장이 빨리 좀 사표 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당시에 황무성 씨가 자기가 기소된 걸 숨겼다 그러지만 그 당시는 성남시에서 아무도 몰랐던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압박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그 결과를 좀 맞춰온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결국은 여기서 서도할 겁니다. 수사는 검찰은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저희 순서에서는요. 이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관련한 수사 상황과 특검 목소리까지 짚어봤습니다.